둘 사이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그 혹의 크기가 커지는 그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생리시에 그 혈전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덩어리가 많이 생기면은 빈혈에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그 성근종이나 근종 자체가 그 자궁의 앞쪽에 생기게 되면은 방광을 압박해서 빈뇨나 아니면 요실금 증상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 혹들이 그 자궁의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척추를 압박을 해서 요통이나 그 허리가 많이 아픈 통증, 만성통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종의 위치가 그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종은 그 캡슐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훨씬 핸들링하기가 되게 쉽기도 하고, 근데 근종 자체가 보통의 경우에 하나 단발성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다발성으로 많이 생기고, 또 여성들이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2명 중에 1명꼴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5명 중에 한 2~3명에서 생겨서 상당히 많은 질환을 유발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생리통이 상당히 많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종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요즘에 젊은 여성들한테서 그 근종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고요. 또 이제 엄마가 근종이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근종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환경 호르몬, 그 라면이나 아니면 피자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몸에 그 좋지 않은 어떤 불활성 산소나 이런 것들이 그 근종, 그 자궁의 벽에 있는 세포들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종양을 많이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아마 젊은 여성들한테서도 자궁근종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까지 많이 와 있던 거는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으면은 자궁 적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크기가 좀 작으면은 지켜보는 방법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미래나는 루프를 껴서 그 혹이 커지지 않게 해주는 그 루프를 착용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피임약이나 아니면은 그 호르몬 주사제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술적인 방법으로 하이프라는 기계가 있는데, 하이프는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로 종양을 태우는 기술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초기 기술로 그 재발의 빈도도 많았고, 또 이제 부작용 위험, 그 장이 천공되는가 아니면은 이 골반벽을 있는 신경을 손상시켜서 막 다리 저림 현상이나 골반통 같은 것도 많이 유발시키기도 했는데, 또 열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화상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부작용은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이프 시술은 그 돋보기 원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 돋보기는 햇볕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지만, 초음파는 단파로 갔을 때는 진단용 기구로 사용해서 어군 탐지기나 아니면은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어떤 지형을 갖다가 해독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런 초음파가 그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파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물리적인 파장에 의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그 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도 거의 없이 또 환자한테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자궁에 있는 혹의 근종이나 손근증을 녹임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이 그 몸에 상처도 하나도 안 나면서 동시에 이제 빠른 그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그 시술하자마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하이프의 종류가 보통 한 3~4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있는 하이프의 특징은 그 단파가 아닌 그 멀티 어레이 방식으로 그 250개의 초음파 발진자를 한 곳에 모아주는 굉장히 그 특유의 어떤 기술, 또 정밀한 그 기술을 요하는 하이프입니다. 그 YDME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펄스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환자가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 바뀐 위치에서 그 다른 장기의 손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또 그럴 경우에는 바로 실시간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 바로 보정이 가능하고, 또 처음에 몇 번 이제 파가 들어갔다 해서 다른 장기에 해를 갖다 안 끼치는,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굉장히 입증된 어떤 그런 하이프고요. 또 차이점은 다른 하이프들은 그 점으로 치료를 해서 그 마진, 그 경계면을 다 치료해야 되는데, 그 YDME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부피로 치료해주는 하이프입니다. 열을, 다른 하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치료를 하지만, 북경 하이프 같은 경우는 열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열을 압축시키고 그 열을 갖다가 그 점점 키워서 치료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톱 크기만한 열 불떠덩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탁구공처럼 키워서 그 탁구공 같은 그 큰 불덩이를 이용해서 아주 큰 종양도 쉽게 그 치료를 갖다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cm 정도 되는 그 근종을 타 하이프로 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YDME 하이프를 이용하게 되면 한 11분에서 19분이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프의 그 테크닉적인 그 면에서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실패율이 한 30에서 한 80%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률을 거의 93%까지 끌어올려서 그 실패율이 한 7% 내외에 남지 하겠고, 또 환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이프 시술 시 주의사항은 그 하이프 기계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종의 위치를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워터백과 기계와 그 인체 사이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압박을 하고 물을 이용해서 초음파가 잘 통하게끔 해야 되고, 또 화상이 특히 주의한데, 화상이 입지 않도록 그 차가운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그 시술 부위를 갖다가 감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이프 시술은 보통 예전에도 저희가 처음에 베이직 모드에서 어드밴스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한 5cm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까지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컬 모드에서 부피로 태우는 어떤 그런 모드로 갔을 때는 지금 한 11분 정도나 아니면 13분 정도면은 충분히 5cm 근종을 태울 수 있어요. 최근 환자인데 한 12cm 되는 근종 환자가 25분 만에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왔을 때 부피가 60%까지 줄였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이프 시스루 관리는 일단 그 자궁 근종이나 성근종이 커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를 저희가 상당히 주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삼이나 석류나 칡 같은 물질, 논이나 이런 물질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양식은 가급적 되도록 자제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또 운동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 면역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영양제나 아니면 치료법 같은 거를 많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유산소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상당히 좋고요. 또 식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이프 시술했을 때 아까도 언급했다듯이 그 부작용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게 화상이고요. 특히 이제 배를 치료해서 아주 큰 거대 근종을 치료할 때는 배꼽 부위까지 하이프 빔이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꼽 자체가 이제 구멍 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잃어서 거기서 화상 있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하고, 또 이제 정확하게 초음파를 봐서 종양의 위치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종양의 위치가 찾았으면은 종양에 따라 갖고 타는 성질이 달라서 어떤 종양은 60도에서 타고 어떤 종양은 80도 타는데, 그 60도나 80도나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서 그 치료를 갖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하이프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 만족도 자체가 한 50에서 한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90%, 많게는 한 98%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환자들이 그 왔을 때 다음에 하이프 치료 받고 와서 그 진료실로 왔을 때 선생님 저 생리통 없어졌어요. 생리량이 많이 줄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저도 기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일상생활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비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해서 충분히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무려 15년 이상이나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자궁 적출률이 세계 1위예요. 2위인 나라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어떤 빈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궁은 이제 맹장과 같아서 애기 안 낳을 거면 없어도 된다라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수술로 그냥 뚝딱 해서 자궁을 없애버리고 환자를 갖다가 처치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병원 측에서 대형 병원에서 의사들을 많이 압박해서 어떤 매출이나 순이익을 갖다가 좀 많이 올리라는 그런 압박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35세 이전에 자궁을 적출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폐경이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화가 많이 촉진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 같은 게 많이 급격하게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혈행의 거의 한 80, 90% 이상이 자궁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부정맥이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아니면 심부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2.5배에서 4.8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궁이 없어졌을 때 문제는 여성들이 어디가 아프면 혹시 자궁 때문에 자궁이 없어서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동시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나는 자궁이 없는 여자라는 어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도 많이 시달려서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 생활을 할 때도 성이 상당히 욕구나 아니면은 성의 반응에 있어서 또 오르가즘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되는 어떤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젊은 여성이든 나이든 여성이든 자궁은 기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궁을 보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도 하나도 안 나고 마취도 필요 없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시술받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서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이제 하이프 치료를 하는 게 좀 옳은 방법이 아닌가. 최신의 변하는 어떤 현대 AI가 막 출현하고 최첨단된 기계가 많이 성행하는 요즘에 이 하이프도 중요한 장비로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